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 레버리지, 차입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아마 투자를 해보셨다면 꽤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레버리지는 영어 단어로 지렛대를 의미합니다. 지렛대는 본인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기구죠. 이것을 투자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는 어려운 말로 차입 투자라고도 부르는데요. 본인의 총 자본이 10억일 때 1억을 빌렸다면 레버리지 비율은 10%가 되는 거죠. 흔히 우리보다 앞선 부모님 세대는 이 레버리지, 즉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방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도 아파트는 빚내서라도 꼭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며 모순 아닌 모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 시대를 풍미한 부자들은 투자를 할 때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높은 수익률은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이고 이런 높은 수익률을 위해선 레버리지가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레버리지 투자는 일종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록펠러와 위대한 투자가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당수의 분들이 아니 빚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대출 얘기를 할까?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도 일리는 있죠.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빚까지 내며 투자하는 건 정말 무모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투자의 조건 중 하나인 안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진 안정적인 아파트야말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투자처라는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역대급 상승장을 기록하며 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B2가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흐름이 불시에 끊기며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투자자들의 성토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죠. 그만큼 요즘 하락세에 있다는 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아파트도 하락세인 요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이제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게 기회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기업대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정부의 입장에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최우선으로 신경 쓰는 건 다름 아닌 기업입니다. 나라에 엄청난 세금을 내고 일자리까지 창출하여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1등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가혹하게는 들릴 수 있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경제적 관점에서 민생보다는 기업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3년간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인 위험에 빠졌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라를 꾸려가는 정부의 입장에선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이 바이러스가 야기한 재정적 위협이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왔을 텐데요. 결국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당장에 사용 가능한 카드는 기업 대출을 늘려주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어차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 향후 있을 바젤3 규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의 측면에서 정부는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즉 지금은 기업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의 활용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적 완화의 시대는 끝났고 긴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이 경색되어 소비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소비의 감소는 국가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죠.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경제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긴축으로 인한 장기간의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면 그 기간을 버티기 위해 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 정부의 선택은 기업 살리기입니다. IMF 때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정부의 선택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 결과 과도한 대기업 중심의 사회가 되었지만 어쨌든 고비 때마다 나라의 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했던 불가피한 방법론입니다. 지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느 때보다 정책적 결정이 중요한 시기이고 윤석열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분명히 기업에게 우호적인 정책들을 쏟아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가 기업을 밀어준다면 최첨단 산업들, 가령 3차,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 기술주에 투자하는 건 어떤지 문의도 하시는데요. 저의 의견을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주식과 코인의 거품이 심각한 상태라 아무리 유명한 주라도 꺼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코로나 사태의 진정과 상권 활성화, 레버리지 확대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시 상업시설을 택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한순간에 폭발하며 주요 상권들은 다시금 상권 활성화를 이루게 될 텐데
동시에 고수익의 임대료를 원하는 분들은 상가 분양에 관심을 가질 테고요. 시장의 확장에 따라 무인 창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 외에도 대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실거주도 가능한 주거 대체 상품들, 가령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로도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기업대출 레버리지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감면 혜택과 최소 70%가 넘는 대출 비율까지 현재까진 단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듯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처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도처에 널려 있고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려드리는 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투자처에 분산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탁월한 투자처에 적절한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투자들을 혼자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논리에 납득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투자하길 바라는데요. 결국 이 모든 건 여러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는 부자의 길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또는 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부자의 길 톡방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